저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정보 처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정보 처리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보 처리 자격증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를 적어 봤는데요. 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본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이미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된 거고요. 자, 이 강의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정보처리 자격증은 이미 취득의 절반을 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 텐데요. 이미 이 정보를 다 찾으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저 조대호가 여러분의 정보처리 자격증을 끝까지 책임져 드리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인도하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처음 시작과 끝까지를 제가 책임지면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이번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고 제 강의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합격이겠죠. 자, 이 합격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나가 보자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바로 이 빅데이터 세상이다. 앞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실 거고요. 최근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전화를 합니까? 여러분이 친구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합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리포트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해서 뭔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이 세상을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주식, 범죄, 그리고 날씨, 쇼핑하는 것까지 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범죄 예방 시스템까지 만들어진다고들 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시대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따서 뭐가 소용이 있어? 그거 따봐야 실무에 쓸 때 아무 데도 없어. 맞습니다. 정보 처리 자격증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서 써먹을 때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여러분만의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정보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 본 강의에서 제가 역시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듣고 계시죠? 만약에 저 조대호가 여러분이 시험 치는 정보 처리 시험의 그 시험 문제지를 제가 입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얘기죠. 자, 그렇게 제가 입수를 했다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 정보 처리 문제지를 열심히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다 날려드릴까요? 이메일로 다 날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경찰에서 조회가 들어와서 바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직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그 문제지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겁니까? 정보를 드린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바로 데이터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제가 바로 경찰서로 직행을 하게 될 거니까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겠죠.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그 문제지를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강의 속에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겁니까? 정보를 드린 겁니까?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형태를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사회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보기만 하지 가공 처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서 화면에서 주식, 범죄, 쇼핑, 날씨,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세상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정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지식의 형태로 만드는 이 정보를 만들어서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 처리 시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가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간의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해서 범죄나 고객의 맞춤 쇼핑몰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해냄으로써 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그 회사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지만 이 지식을 쌓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때 정보 처리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써먹게 되는구나라고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최근 우리 정보 처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의미는 정보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엮어서 의사결정에 이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학교나 또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화시킨 것을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주식시장에서는 그 주식의 어떤 가치를 보통 전문가들이 감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에서 일어나온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데이터 분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은 뛰어난 인재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자격증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량의 정보를 가진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공 처리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내가 오늘날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의 어떤 또 다른 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정보 처리 자격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 하나의 취득으로서 여러분 몸에서 어떤 자신감과 오늘날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이나 또는 회사의 입사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오늘날 면접 시험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면접관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 면접관은 반드시 이런 빅데이터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여러분을 뽑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기업이나 사회나 그 어떤 곳에서도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할 정보 처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의 역사는 벌써 40년이 넘어갑니다. 1974년도에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이 만들어졌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은 전문가나 또는 전공자 또는 개발자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산 관련 업무를 위해서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의 가산점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 처리를 따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완벽히 정보 처리를 분석을 해서 쉽게 합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처리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상 업무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보 처리의 어떤 가산점 제도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산점과 이력서에 한 줄 더 메꿀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위해서 정보 처리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의 예측은 이 앞으로의 미래는 정보 처리 자격증을 통해서 또 정보 처리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IT의 지식과 데이터의 분석력과 그리고 그 어떤 업무에서도 의사결정력을 완벽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자격증은 흔히들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험은 뭡니까?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지만 언젠가는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험이죠. 이 정보 처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큰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서 이 정보 처리 자격증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죠. 자, 정보 처리 자격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정보 처리 자격증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딸 수 없게끔 응시 자격 요건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와 기능사가 있는데 기능사는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고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4학년이 등록된 사람은 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점은행제에 의해서 106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응시 자격이 되고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의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전문대학교의 2학년 이상이면 칠 수가 있습니다. 역시 4년제 대학교에서는 2학년이 수료가 돼야 되고 3학년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41학점 이상 이수자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전공 제한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증 기사와 산업기사는 대부분의 자격증이 전공자에 한해서만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기 기사 자격증은 전기과 관련 계통을 졸업을 해야만 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전공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예체능이든 문과대학이든 사과대학이든 인문대학이든
그 어떤 학생이라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전공의 불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이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비전공자들도 시험을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 학과가 응시 가능하고 또 이 응시 자격 서류는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을 치기 바로 직전에 원서 접수 직전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기사 친구로 전화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연간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시험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은 연 4회로 진행되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1회, 2회, 3회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1차 시험 필기시험을 합격하셔야 실기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필기를 합격하시면 2년간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최종 실기를 합격하시면 최종 자격증이 나오는 데는 실기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산점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산점을 정보처리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는 날짜랑 잘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더 자세한 일정은 기사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시험을 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과목 구성 5과목을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빅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계산기 구조는 컴퓨터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면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고 정보 처리를 논할 수는 없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운영체제입니다. 자, 운영체제라는 과목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죠. 자,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기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과목인데 과목 명칭이 다르고요. 또 그 과목의 한 50% 정도는 공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50%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분석 설계를 따로 제가 과목을 구성해서 기사는 기사대로,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대로 강의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목인 데이터 통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서 출제가 되고요.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타이틀로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데 이 과목은 거의 90% 이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목 중에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1점으로 잡으면 전체 5과목이기 때문에 총 100점이 되겠죠.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필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 꽈락이 있습니다. 자, 꽈락은 전체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합격할 자격이 없다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4과목이 모두 만점 받아서 80점을 획득했고 이 한 과목이 8점 이하, 8점 미만, 다시 말해서 7점을 획득하게 되면 전체 점수가 87점이라도 불합격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느 한 과목당 최소 8점 이상을 획득을 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체 과목을 데이터베이스는 16점을 목표로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전자계산기 구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4점을 목표로, 그리고 운영체제는 15점, 소프트웨어 공학 16점, 그리고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도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4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를 약 80점 이상의 목표로 여러분에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점이면 100점 만점의 목표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5과목은 IT공학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서
한 과목당 최소 2학점에서 3학점짜리로 거의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동안 수업하는 내용을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만에 이 내용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목표를 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합격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단기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빅데이터 세상에서 수많은 과거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한 번에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보내드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과목 구성이었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해드리는 이 내용이 제가 첫 번째 개념 정리를 지금 보시는 이 100인치 전자칠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재미있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교재가 따로 있죠. 그 교재 속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교재 정리를 꼼꼼하게 색깔펜을 동원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거 한 10년에 걸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이런 강의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정보처리 시험이 최근 합격률과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합격률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필기 합격 그래프가 이렇게 흰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실기 합격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연한 노란색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 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첫 번째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2000년대 초반의 합격률이나 난이도 부분을 보게 되면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합격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정보처리 실기시험의 제도가 직접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작성하는 형태였는데 수많은 학원과 또 저 같은 또 컴퓨터 정보 처리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완벽하게 분석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기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시험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실기시험 문제 자체를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화 시켜서 필답형 주관식으로 문제를 바꿔버렸죠. 자, 그 바꾼 시점이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였죠. 자,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그렇게 바뀌면서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 시험 문제 실기시험의 합격률도 그만큼 저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 2008년이 지나면서 2009년도에 넘어오면서 난이도가 평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 추세가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고민할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제가 고민할 부분이에요. 제가 완벽히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어떤 결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강의 속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격률과 난이도를 알아봤고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전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인문대학교 학생들, 사과대, 자연대, 그리고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전문대 학생들, 그리고 사범대, 농생대, 예체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단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졸업하신 분들에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컴퓨터 전공자입니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만 강의를 해드린다면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전공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또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제가 입수를 하고 정보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전공자 여러분일수록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전공자가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학과 비문학 쪽을 모두 다 섭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처리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선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강사가 선생님이 빅데이터 시대를 인지해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흐름,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의 실기시험은 업무 프로세스와 신기술 동향 관련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IT 동향과 IT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옛날 사고방식의 프로그래밍만 다루고 있다면 최근 문제의 동향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를 인지하고 있는 강의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강사가, 저 조대호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완전 비전공자가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답변을 달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조대호는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시험 한 일주일 전에는 제가 밤을 새가면서 밤새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강의지만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항상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온라인 강의가 빙글빙글 맴도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처리와 영의를 두고 직접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졸고 있거나 여러분이 화면에 집중을 안 하고 메신저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제가 혼낼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각적인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밋밋한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라면 우리가 오늘날 정보 처리를 강의하는 IT 전문가로서 그런 어떤 그 구식적인 강의보다는 이런 100인치 전자칠판을 통해서 완벽한 시각적인 효과와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외우고 공부를 한다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꺼운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반드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단순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루하지 않는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다. 우리가 보통 피할 수 없으면 즐겨란 말을 많이 쓰듯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가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학생들이 올린 질문에다가 답변을 바로바로 주말에도 바로바로 답변이 달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합격을 위한 모든 고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모든 고민을 제가 직접 고민을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고 여러분은 강의를 들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강의로서 최종의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바로 합격이다라는 말로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세상을 보셔야 하고요. 믿음이 합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자, 이걸 뭘로 보이십니까?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보 처리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항상 크게 보셔야 합니다. 크게. 자, 보세요. 무엇입니까? 바로 코끼리죠. 여러분들은 좀 전에 코끼리 발의 일부분을 보고 계셨더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니까 코끼리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코끼리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데이터 통신을 파고 들어가서 완벽한 코끼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공 처리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만들어서 그 정보화 사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본 강의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